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여야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마흔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 마흔혁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가장 큰 관심거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마흔혁을 임명하는 것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지금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식 농성장에 전한길 강사가 응원차 방문을 해서 전한길과 이 박수영 의원이 서로 목도리, 붉은색 목도리를 서로 바꾸고 서로 교환을 하고 또 끌어안는 모습, 전한길 강사가 박수영을 응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마흔혁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박수영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친한 소위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임명을 하고 마흔혁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누가 전화를 해도 누구에게나 모두 고민 중이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3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임명했을 때 국민의힘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때도 그래도 2명은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마흔혁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문영배가 지금 이걸 강요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2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박수영이 나서서 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 지금 최상목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정무적인 부분에 그렇게 박지는 못합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또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충돌하고 있는 저 한덕수에 대한 선고입니다. 저게 어느 쪽으로 선고가 나느냐, 한덕수가 복귀를 하느냐, 이 부분도 최상목으로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여당도 지금 최상목을 믿지 못하고 야당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과 그래도 평생 친구로 살아왔던 이 박수영이 나서서, 박수영은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재명 저격수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수영이고, 박수영이 경기도의 부지사를 5년간 지냈기 때문에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비리,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이재명에게 직접 불합리한 이런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지사로서 이재명이 잘못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고치기도 했지만, 이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수영이 나섰다.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인 시위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기자회견,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수영과 함께 이렇게 단식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집회 시위, 단식 투쟁, 동참, 1인 시위, 이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막판입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여론전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도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감을 얻는, 자신의 판단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는 마흔혁 임명 보류입니다. 2명을 임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2사람을 임명하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만은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분명하게 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걸 또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 엎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를 수 없다. 이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한길 강사가 오늘 이 박수영을 방문을 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뛰었던, 운동했던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자신도 단식에 합류하고 싶은데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박수영이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할 일이 많지 않으냐. 지금 2030 청년들 계몽에 앞장서 달라. 그러면서 이 전한길 씨가 메고 있던 빨간색 목도리를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포옹을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이 박수영의 단식이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자세하게 박수영이 또 매일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방향이고 이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5대3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문형배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그런데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3명은 이거 합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검토할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반대합니다. 부적절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 이재명을 처벌을 눈앞에 두고 이재명 구속을 눈앞에 두고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쟁점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에 규정한 이 헌법의 비상계엄의 요건을 어긴 것이 사실입니다. 위법 위헌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헌 위법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대한 이 위법 요인이었느냐? 거기에는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법리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다시 복귀했을 때 국정 안정이 될 것이냐, 앞으로의 국정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우리 전국의 혼란, 이 전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런 불공정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없애도 됩니다. 소위 행안부에서 선거 때마다 특별한 TF팀을 만들어서 선거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도 대부분의 이런 공무원들 또 자발적인 이런 국민들의 참여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없애야 합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과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없애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연한 일이고요. 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괴물이 태어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윤 대통령은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이 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지금 구속은 불법 구금입니다. 그 부분 짚어놓고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게 중대한 위헌이었느냐. 계엄군이 동원되었다라는 점에서 중대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들을 봐야 하는 것이 첫째,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이 문형배와 민주당의 결탁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문형배의 불공정은 불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느냐. 만약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절대 그런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오는 26일이 있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선고가 나오든 이재명은 5월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출마를 할 겁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대법원에서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또 비상계엄을 하고 이재명은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꾸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각종 지금 위헌 법률 제청을 해서 자신의 재판을 모두 깔아뭉갤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이재명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들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두 쪽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헌정이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법치와 상식입니다.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와 공정을 마지막 보루로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승복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 쪽이 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충분히 인식을 한다면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탄핵 심리, 이 탄핵 선고는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류는 탄핵 기각입니다. 이 절차를 문제 삼아서 그 내란죄 부분, 혐의 부분을 뺀 부분, 절차를 문제 삼아서 각하할 수도 있는데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직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보류입니다. 제가 탄핵 기각을 보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있어도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또 두 쪽이 납니다.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0%가 넘게 지금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제1대상이 국회라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무조건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제도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이재명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해야 한다가 90%를 넘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배지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신받는 국회가 국회 독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와 짬짬이가 되어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하겠다. 당장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마침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 개헌 작업을 맡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다시 되찾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저는 이걸 보류라고 봅니다. 탄핵 기각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이지 않느냐,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전한길 강사가 응원차 거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인상적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지층 모두가 지금은 집회 시위, 단식, 1인 시위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뜻, 합리적인 뜻을 헌법재판소에 알릴 때다. 지금은 막판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